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1일 개미 두번째 기사 1455년 명경태 6년 예천군 이수의 솔기 쌀콩 아울러 30석 종이 100건 유돈 10부를 부의하사하였다. 수의 자는 자준이니 해령군 이지의 아들이다. 풍모와 용자가 단아하고 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겨서 그 뜻을 상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시호를 소효라 하였으니 용이가 공손하고 아름다움을 소라 이르고 인자하고 은혜를 베풀며 어버이를 사랑함을 효라 이른다. 유두는 비올 때 이를 막기 위해 묻힌 두꺼운 유지를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1일 개미 세번째 기사 겸 성균관 대사성 이계전이 전문을 올려 사례의 뜻을 진달하니 그 말은 이러하였다. 용어가 밝은 날을 당하니 만물이 모두 볼 수 있음을 기뻐하고 난녀가 반궁의 어머니 머무니 사방이 명예로운 행차에 용동하였습니다. 진신은 기쁨에 넘쳤고 유포도 고루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 건곤을 크게 세우시고 규장 같으신 영망으로 조두를 진설하시고 주선하시어 공경이 선성을 배알하시고 경서를 끼고 어려운 것을 논의하셔서 재생을 가르치게 하시니 사기는 격강하고 문풍이 크게 떨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등이 외람되게 함장의 대열에 끼어 참람하게도 지척에서 용안을 받들어 대하고 교문에 둘러앉아 하교를 들으니 다시 영평한테의 아름다운 일을 보았으며 운하니 밝게 돌아가니 한록의 아름다운 가장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용언은 임금이 왕위에 있음을 말하고 난녀는 임금이 수레 있고 반궁은 성균관의 별칭이고 진시는 조관이고 위포는 선비이고 선성은 공자이고 함장은 스승이고 운하는 은하수이고 한록은 시경의 편명이다. 사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1일 개미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연의 유해지는 진을 설치하고 진장을 거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고적이 발생하여 변진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무인지경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지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을 설치하고 건방의 여러 고을을 중익, 좌익, 우익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익을 나눌 여러 고을과 절목을 뒤에 가추 기록하였습니다. 1. 경기의 광주는 그 중익 광주로 이천, 양근, 양지로 하고 좌익은 여흥, 천령, 지평, 음죽으로 하며 우익은 안성, 진위, 양성, 용인, 죽산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양주도는 그 중익을 양주, 원평, 포천, 적성, 가평으로 하고 좌익은 상령, 마전, 영평, 연천으로 하고 우익은 풍덕, 장단, 임진, 임강으로 합니다. 다음 부평도는 그 중익을 부평, 인천, 양천, 검천, 고양으로 하고 좌익은 수원, 남양, 안산, 과천으로 하며 우익은 김포, 교화, 통진, 독진, 교동, 강화, 개성부로 합니다. 충청도의 충청도는 그 중익을 충주, 청풍, 영풍으로 하고 좌익은 단양, 면춘, 제천으로 하며 우익은 괴산, 음성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청주도는 그 중익을 청주, 진천, 문의, 연기, 회인, 보은, 청안으로 하고 좌익은 옥천, 황간, 영동, 청산으로 하며 우익은 천안, 온양, 전의, 평택, 아산, 녹천, 직산으로 합니다. 다음 홍주도는 그 중익을 홍주, 청량, 대흥으로 하고 좌익은 신창, 예산으로 하며 우익은 면천, 덕산으로 합니다. 다음 공주도는 그 중익을 공주, 정산, 니산으로 하고 좌익은 회덕, 진잠, 연산으로 하며 우익은 부여, 석성, 은진으로 합니다. 다음 태안지는 그 중익을 태안으로 하고 좌익은 서산, 해미로 하며 우익은 당진으로 합니다. 다음은 남포지는 그 중익을 남포, 비인, 홍산으로 하고 좌익은 한산, 서천, 임천으로 하며 우익은 보령, 결성으로 합니다. 황해도의 황주도는 그 중익을 황주로 하고 좌익은 봉산으로 하며 우익은 안악, 장년으로 합니다. 다음 해주도는 그 중익을 해주, 재령으로 하고 좌익은 연안으로 하며 우익은 문화, 신천, 언율, 송화로 합니다.
다음 평상도는 그 중익을 평산 배천으로 하고 좌익은 우봉 토산으로 하며 우익은 강음으로 합니다. 다음 수안도는 그 중익을 수안으로 하고 좌익은 곡산 신계로 하며 우익은 서흥 독진 풍천 장년 옹진 강령으로 합니다. 강원도의 강릉도는 그 중익을 강릉으로 하고 좌익은 양양으로 하며 우익은 삼척 평해 울진으로 합니다. 다음 원주도는 그 중익을 원주 횡성으로 하고 좌익은 영월 평창 정선으로 하며 우익은 춘천 양구 홍천 인제 낭천으로 합니다. 다음은 철원도는 그 중익을 철원 안협으로 하고 좌익은 이천으로 하며 우익은 평강으로 합니다. 다음 회양도는 그 중익을 회양으로 하고 좌익은 금화로 하며 우익은 금성으로 합니다. 다음 고성도는 그 중익을 고성으로 하고 좌익은 통천 흡곡으로 하며 우익은 간성으로 합니다. 경상도의 경주도는 그 중익을 경주 영천으로 하고 좌익은 양산 언양으로 하며 우익은 밀양으로 합니다. 다음 상주도는 그 중익을 상주 계령으로 하고 좌익은 선산 김산으로 하며 우익은 문경 함창으로 합니다. 다음 성주도는 그 중익을 성주 고령으로 하고 좌익은 합천 초계로 하며 우익은 거창 지뢰 안읍으로 합니다. 다음 진주도는 그 중익을 진주 단성 삼가로 하고 좌익은 의령으로 하며 우익은 함양 산읍으로 합니다. 다음 안동도는 그 중익을 안동 의성 의흥 진도 예안 청성 용궁 비안으로 하고 좌익은 봉화로 하며 우익은 순흥 예찬 풍기 영천으로 합니다. 다음 대구도는 그 중익을 대구 하양 경산으로 하고 좌익은 청도 영산 창녕 현풍으로 하며 우익은 인동 군이 신령으로 합니다. 다음 영해지는 그 중익을 영해로 하고 좌익은 청하로 하며 우익은 영덕으로 합니다. 다음 영일지는 그 중익을 영일로 하고 좌익은 장기로 하며 우익은 흥해로 합니다. 다음 동래지는 그 중익을 동래로 하고 좌익은 기장으로 하며 우익은 울산으로 합니다. 다음 웅천지는 그 중익을 웅천으로 하고 좌익은 김해로 하며 우익은 창원 함양 칠원으로 합니다. 다음 사천지는 그 중익을 사천으로 하고 좌익은 고성 진해로 하며 우익은 곤양 하동 독진 거제 남해로 합니다. 전라도의 전주도는 그 중익을 전산 여산 익산 금구로 하고 좌익은 금산 진산 무주 용담 고산으로 하며 우익은 김제 만경 태인 정읍으로 합니다. 남원도는 그 중익을 남원 임실 구례 곡성으로 하고 좌익은 진안 운봉 장수로 하며 우익은 순창 옥과 동복으로 합니다. 순천지는 그 중익을 순천으로 하고 좌익은 광양으로 하며 우익은 나간으로 합니다. 다음은 나주도는 그 중익을 나주, 광주, 남평, 능성, 영암으로 하고 좌익은 담양, 창평, 화순, 진원으로 하고 우익은 고창, 장성으로 합니다. 다음 흥양지는 그 중익을 흥양으로 하고 좌익은 보성으로 하며 우익은 장흥, 해남, 강진으로 합니다. 다음은 옥구지는 그 중익을 옥구로 하고 좌익은 함열, 용안으로 하며 우익은 임피로 합니다. 다음 부안지는 그 중익을 부안으로 하고 좌익은 고부로 하며 우익은 흥덕으로 합니다. 다음 무장지는 그 중익을 무장으로 하고 좌익은 무안으로 하며 우익은 영광, 함평, 독진, 진도로 합니다. 다음 제주도는 그 중익을 제주로 하고 좌익은 정의로 하며 우익은 대정으로 합니다. 함길도는 함흥도는 그 중익을 함흥으로 하고 좌익은 북청 홍원으로 하며 우익은 정평으로 합니다. 다음 영흥도는 그 중익을 영흥 고원으로 하고 좌익은 예원 용진으로 하며 우익은 안변 덕원 문천으로 합니다. 다음 길주도는 그 중익을 길주로 하고 좌익은 이성으로 하며 우익은 단천으로 합니다. 다음 경원도는 그 중익을 경원으로 하고 좌익은 온성 경흥으로 하며 우익은 회령, 부령, 종성, 독진, 경성, 갑산으로 합니다. 평안도의 평안도는 그 중익을 평양 3등 순안으로 하고 좌익은 중화 상원으로 하며 우익은 강서, 용강, 사마, 함종, 증산으로 합니다. 다음 안주도는 그 중익을 안주, 숙천, 영유로 하고 좌익은 자산으로 하며 우익은 정주로 합니다. 다음 영병도는 그 중익을 영변, 가산으로 하고 좌익은 희천, 운산으로 하며 우익은 태천, 박천으로 합니다. 다음 개천도는 그 중익을 개천, 성천으로 하고 좌익은 덕천, 맹산, 양덕으로 하며 우익은 순천, 은산으로 합니다.
다음 의주도는 그 중익을 의주 인산으로 하고 좌익은 정령 철산 용천으로 하며 우익은 곽산 수천 산천으로 합니다. 다음 삭주도는 그 중익을 삭주 기성으로 하고 좌익은 벽동으로 하며 우익은 창성으로 합니다. 다음 간계도는 그 중익을 간계로 하고 좌익은 자성으로 하며 우익은 위원 이산으로 합니다. 1. 중익 수령의 직함은 모두 모진 중익 병마 절제사로 일컫고 당상관이 아니면 첨절제사라고 일컬으며 그 나머지 좌 우익 수령의 직함은 모도 모진 모익 병마 단련사 부사 판관이라고 일컬습니다. 1. 갑사 별시위 총통이 건장 섬60 방패 별군의 시위와 제영 제의진 제포의 군사와 사홍원 사복시 충호위 상의원 등의 재원과 응사는 모두 이게 속하여 당번이면 번을 쓰며 속산된 사람과 이미 초모한 여러 고을의 효용향리와 수성군 잡색분도 역시 이게 속하고 급변한 사변을 제외하고는 사옹 이하의 군사는 습진을 면제합니다. 1. 도성 위에는 시골에 살고 있는 자가 거의 반이나 되니 갑사의 예의에 의하여 번상하고 춘추로 행하는 의갑의 점렬도 역시 굴에 의하여 서울에 올라와 점검을 받습니다. 1. 제색 군사의 번상은 중익 절제사가 점렬하여 도절제사에게 보고하면 도절제사는 다시 점렬하지 말고 이를 병조에 이첩합니다. 1. 익속군사의 군원은 3건을 성적하여 1건은 중익절제사가 보관하고 1건은 도절제사가 1건은 병조에 보관합니다. 1. 제과의 2업을 제외하고 성중관으로 들어가려는 자 및 갑사 별시위 총통이 건장 방패 섬64 옹원 사복시 충호위 상의원 등의 재원과 봉상시 재량 악생 무공과 여러 관사의 이전 조례는 의건부의 나장 백호 도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게 속하게 하고 을에 취재할 만한 자는 모두 중익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관장케 하여 입격한 자는 도절제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조에 이첩하여 다시 시험하여 서용하게 합니다. 그 총통이 방패 섬60 사옹원 사복시 충호위 상의원 등의 재원으로 들어간 자는 중익 절제사의 문첩을 받아서 병조에 바치고 그 이전으로 들어간 자도 역시 중익 절제사의 문첩을 받아서 이를 이조에 바칩니다. 1. 무릇 취재하여 입격하였으나 빈자리가 없어 아직 서용하지 않은 자와 일단 거관되어 산관에 기속된 자는 모두 그 고을의 이게 예속해 하였다가 빈자리를 기다려서 서용하게 합니다. 1. 매년 2월 18일과 10월 18일에 중익을 모아 습진하며 겸하여 의갑을 점렬하고 11월 12일과 정월 22일에는 각각 그 익에서 수관이 되어 습진합니다. 1. 양계 연해의 여러 고을은 그 수비와 방어가 가장 긴중하므로 군사들이 가볍게 본업을 일탈하지 못하며 중익장은 각기 그 중익에서 습진할 때 친히 여러 고을에 가서 습진하고 겸하여 의갑을 점렬하여 좌우익이 습진할 때는 좌우익장이 역시 각각 친히 그 고을로 가서 습진합니다. 1. 무릇 모든 호령은 중익 병마 절제사가 도절제사의 호령을 듣고 모든 익은 중익 병마 절제사의 호령을 듣되 만약 연에 여러 진에 사변이 있을 경우 그 익의 군병을 징집하여 도절제사에게 보고하여 시기에 맞추어 사변에 대응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건 함길도와 평안도에 설치하였던 특수한 군사조직 중익, 좌익, 우익의 편제를 중심으로 군익도를 만들어 적의 침입을 대비하였다. 속사는 산직에 속한다. 효용 향리는 사납고 날쌘 향리를 말한다. 이 업은 업을 익히는 것이다. 수관은 어떤 데는 고울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0일 갑신 첫번째 기사 대산 노숙동이 상서하여 사직하기를 신등이 다같이 용렬하고 우매한 자질로 외람되게도 헌사의 직책을 맡았으니 재능이 그 직임에 맞지 않아 항상 직무에 태만하다는 꾸지람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이제 안경손을 추액함에 있어 그 분변에 어두워서 과실을 저지르고 옥중에서 대제하고 있었는데 성은이 관대하시어 특별히 복직을 허가하셨으나 풍교와 법도를 규찰하는 임무인지라 한 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뻔뻔스럽게 그 직임에 나가는 것은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으니 청컨대 신등의 직임을 파직하소서는 임금 말하기를 혐의치 말고 직임에 나가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계번에 의가에 아뢰기를 위성의 강력은 동쪽으로는 정주의 부연기에서 25리이고 부연기로부터 정주의 수아현까지 20리이고 남쪽은 정주의 등자현까지 9리이고 등자현으로부터 정주의 구림천까지 18리이고 서쪽으로는 정주의 백석암까지 7리이고 백석암으로부터 정주의 서산까지 7리이고 북쪽으로는 삭주 파령까지 37리인데 모두 거주하는 민호를 분할에 입속해 하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임하여 좌익 공신들에게 표리, 백금, 내구마를 하사하니 여러 공신이 절하여 살해하였다. 임금이 친히 수를 내리고 손수 조그만 종율 위에 서서 이를 참판 권남에게 주어 좌우에게 두루 보이고 말하기를 이징석이 반석의 형으로서 이미 연좌되지 않고 또 공신이 되어 사람들이 반드시 이를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이징석이 정난 이전에 일찍이 내게 말하기를 지금의 군주는 어리시고 온 나라가 의심하고 있는데 간신한 한둘이 아니라 혹시 위급한 일이 있으면 대군께서 집에만 있어서 모르신다 하시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한 글을 나에게 보이니 그 글 속의 말이 바로 오늘의 이 일과 서로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징석이 공신이 되는 것은 또 마땅하지 않은가?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명성은 화의에 떨치고 공로는 사직에 있었다. 충성이 일월같이 드높고 의기는 운천도 얇도다. 하늘의 은하를 당겨 갑병을 싣고 새로운 건곤을 정하고 그 공덕을 종정에 새기도다 라고 하였다. 술이 두어 순배에 이르렀을 때 임금이 궁인을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에 경들을 사랑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즐겁고 흡족함을 다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공신들이 번갈아 일어나서 헌수를 올려 극진히 즐기다가 파하였다. 이날 전 형조 정랑 윤찬이 윤형의 맏아들로서 역시 잔치에 참석하였는데 물건과 술을 하사하기를 친공신과 똑같이 하였고 양정, 원효, 연, 최유는 모두 외왕에 있었기 때문에 명하여 그 아들을 불러 물건을 하사하고 이날 승정원에서 음식을 대접하였다. 화이는 중국과 오랑캐 곧 천하 모든 나라이다. 사직은 국가의 그 건고는 천하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지난번에 흉년이 들어 본도의 인물이 유망한 자가 많다. 그런데 옛 정적이 아직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원액이 줄지 않아 부역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는 것만도 이미 큰 폐단인데 더욱이 이제 바야흐로 군정을 정제함에 있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또한 관원을 파견하여 입번을 점검할 때 각각 그 고을의 수령들이 죄책을 면하려고 수륙의 군정을 양쪽에 서로 충당해 놓은 관계로 한 몸으로 두 역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할 만한 일이다. 경은 이를 친히 조회 마감하여 그 실수효를 고험하여 계문할 것이며 또 중간에 이 속들이 언패해 누락시키려는 간사한 계모가 있는 것도 없다고 가리울까 염려되니 경은 잘 알고 있으라 하였다. 원액은 원래의 정수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본년 5월 30일 수교에 경외의 유품 및 엄직이 있는 자제를 제외한 상민 5호로 일통을 삼아 그 통 내에서 도적을 용납해 은닉한 자는 강도 절도로 논하지 말고 그 범인과 통호의 전가를 변방으로 사민하라 하셨는데 이미 옮긴 뒤에 소재한 여러 고을에서 건방을 엄히하지 못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지 않으면 한역이나 시키다가 자주 유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양인 및 사천을 제외한 공초 노비는 그 소재업으로 하여금 놀리고 있는 전지를 주고 관노비로 입속시켜 부리도록 하소서. 또 정통 13년 8월 18일 수교에 무릇 법을 범하여 양계로 사민한 사람과 우마를 도살하여 먼 지방으로 내쫓긴 자로
아울러 처자까지 이삭케 한 자는 종신토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이를 징계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본래 천국에 매어 있던 자 및 양인으로서 부역이 있던 자가 이사한 이후에는 함께 그 본역을 면하고 제 마음대로 생활하여 지내고 있으니 이는 징계한 본의에 어긋나는 일이니 공사의 천군은 관에 위임하여 공부를 거두는 것을 맡게 하고 관노비와 선군, 진군, 수성군, 목자, 수비, 연부, 수졸, 영리는 모두 그 본역에 따르게 하는데 향리는 영리에, 시위표는 선군에, 보충군은 목자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재색인과 무역인도 각각 그에 상응하는 역에 충당하여 소재지에 부족시켜서 임의로 경내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청컨대 위의 도둑질하여 변방으로 옮겨간 공초 노비는 그 관역을 면제해주고 일체 정통 13년 8월 28일 수교에 의하여 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유품은 정일품에서 정구품 사이에 들어가던 관직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품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유내 또는 정품이라 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을 유외 또는 자품이라고 하였다. 정통 13년은 세종 30년 1448년이다. 부적은 장부에 올립니다. 세조실록 3권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월식으로 인하여 왕세자의 생신 하례를 정지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그 해에 홍수와 가뭄이 있기도 하여 선도를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하천의 재언을 막는 것은 이러한 한요에 대비하고 영농의 공효를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원전을 살피건대 주부군현에서 그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서 관직이 있는 자를 뽑아서 권농관으로 정하고는 가을에서 겨울로 바뀔 무렵에 재언을 수축하여 눈비의 물을 저장하게 하고 옛날 막은 것으로서 허물어져서 보수하지 않은 것과 옛날에는 비록 없었으나 현재 수축할 수 있는 것을 갖추어 적어서 보고하여 때를 맞춰 수축하고 혹은 물이 새지 않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로부터 이후에 그 규례가 여러 차례 내려지고 절목도 상세히 갖추어져 있으나 여러 도의 관찰사와 수령들이 한갓 갖추어진 문투로만 보고 태만하에 거행하지 않으니 진실로 불가한 일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본조의 판적사, 난관 1인이 오로지 그 일만을 관장하여 농한기마다 가서 살피고 그 성적이 없는 자는 이를 계문해 주의를 다스리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한료는 가문과 장마이다. 판적사는 호구, 토지, 조세, 부역, 권농, 손실, 다품, 진휴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호조의 분장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임어하여 동감속편 전료의 송태조기를 강독하였는데 해승이 동정에 나타나니 황제가 정전을 피하고 감선하고 8월 병진에 대사하니 이날 저녁에 해승이 소멸하였다는 데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역사란 믿을 만한 글이다. 그러나 이를 기록한 자는 지나치다. 천도가 과연 이와 같이 그 반응이 빠를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니 시독간 홍응이 말하기 이에서 몸을 닫고 반성하여 재앙을 소멸 변하게 하는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반성하여 생각한다고 했었느니 소멸과 변화를 가져온단 말인가 하니 홍응이 말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그 이치가 같아서 감통과 신묘함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이치가 매우 밝아서 예감에 비치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후세의 인주를 경계하는 데 불과한 말일 뿐이다 하였다. 감서는 나라의 재앙이 있을 때 임금이 건신하는 의미에서 어선의 바찬 가지수를 줄이던 일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예문제학 박백년이 아뢰기를 이전의 선은 신의 딸입니다. 신이 충청도 감사가 되었을 때 전이 배소로 떠났고 그 뒤에 처가
처가 전의 배소로 돌아가면서 그 어린 아이를 신의 집에 부탁한 것이라서 신은 미처 몰랐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뒤 아비의 집이 어둠이 되는 법인데 하물며 그 주인의 아들을 집에서 기르고 있어 마음이 실로 황공합니다. 착한데 그 어미에게 돌려주도록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전이 지금은 비록 죄를 잊고 있으나 그 뒤에는 반드시 통할 것이니 그대로 두고 잘 기르도록 하라 하였다. 이전은 영풍군이다. 배소는 유배되어 귀양살이하는 곳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6일 무자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이후의 노비를 이제 42구로 정하였으니 혹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혹은 의복과 식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가는 자는 막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6일 무자 5번째 기사 광주 목사에게 유시하기를 이후의 처가 만약 상경하려고 하면 즉시 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1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계목을 올리기를 11일에 본조에 전지하시기를 기록에 이르기를 나라의 부강의 정도를 묻고도 말을 세워서 대답하라고 하였으니 말이란 나라의 보배 중에도 어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길들이지 않으면 저 미록과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만 빈섬에서 사육만 하고 마침내 위급한 때에 쓰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계책의 좋은 것이 아니다. 내 장차 금년 가을 강무에 그 유능한 자를 보게 되면 아마로서 상을 주려고 하니 그 권장 면려하는 방안을 의하여 아뢰어라 하셨습니다. 청컨대 주와 우상의 여러 장수 및 혼도를 용병의 유능 여부로서 납고 못한 것을 가리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미록은 고란이나 샀습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이증을 수충 위사 동덕 조아인 공신 계양군으로 2권을 수충 위사 동덕 조아인 공신 익현군으로 풍령 원군 윤사로를 수충 위사 동덕 조아인 공신 영천군으로 요남을 수충 경절 조아인 공신 파평군으로 권공을 추충 조아인 공신 화천군으로 정인지를 수충 위사 협찬 정난 동덕 조아이 공신 의정부 영의정 하동 부원군으로 한확을 수충 위사 정난 동덕 조아이 공신 조아이정 서원 부원군으로 이사철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동덕 조아이 공신 우의정 견성 부원군으로 이계리는 수충 경절 조아이 공신 조아찬성 한산군으로 정창손으로 추충 좌익공신 우찬성 봉원군으로 이징석을 추충 좌익공신 판중추원사 양산군으로 강맹경을 수충경절 좌익공신 의정부 조아참찬을 진산군으로 황수신을 추충 좌익공신 우참찬 남원군으로 이인손을 호조판서로 이계전을 수충 위사 협찬 정랑공신 병조판서 한성군으로 신숙주를 수충 협책 정랑 동덕 좌익공신 예문관 대제하 고령군으로 권남을 수충 위사 협책 정랑 동덕 좌익 공신 2조 참판으로 길찬군으로 권자신을 수충 좌익 공신 호조 참판으로 홍달손을 수충 위사 협책 정랑 좌익 공신 남양군으로 권맹손 선승을 동지중추원사로 박강을 추중 좌익공신 동지중추원사 검천군으로 김구를 중추원부사 이예장을 추중 정랑 좌익공신 경주 참의 참의로 윤사윤을 수충협책 정랑 좌익공신 형조 참의로 박원형을 추충 좌익공신 승정원 도승지로 구치관을 추충 좌익공신 조화승지로 한명일을 추충 위사 협책 정랑 동덕 좌익공신 무승지로 성상문을 추축 정랑 좌익공신 좌부승지로 조성문을 추충 좌익공신 우부승지로 이휘를 추충 좌익공신 동부승지로 최유를 추충 좌익공신 첨지 중추 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신숙주를 주문사로 삼고 권남을 사헌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0일 임진 세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수의 외호군 덩구랑과 사송포 신전능 등수 원조 신득이 각기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0일 가보 첫번째 기사 경기 충청도 황해도 전라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들으니 본월 3일에 비바람이 함께 일어 바닷물이 넘쳐 병선이 부서지고 연분이 물속에 잠겼으며 사람도 또한 목숨을 잃은 자가 있다 하니 내 몹시 이를 염려한다. 그 부서져 침몰된 병선 연분의 수호와 익사한 사람의 명단 그리고 넘쳐 흐르는 형적을 상세히 탐문에 계달하고 혹 이로 말미암아 병이 생긴 자가 있거든 곡진이 구휴를 더 하도록 하라 하였다. 염부는 바닷가 염소에 설치한 소금 굽는 가마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2일 을미 첫번째 기사 지진이 강원도 양양 간성에서 일어나 향과 충문을 내려 해계 죄를 지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3일 을미 두번째 기사 충훈부에서 탄신 축수제를 삼각산 승가사에 베풀었고 원정공신이 계암사에서 제를 베풀었다. 아이고야. 원정공신은 공신을 봉할 때 등급 안에 들지 못하는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공신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4일 병신 첫번째 기사 명하여 탄일 할애를 정지하였다. 처음에 의정부에서 풍정을 바치려고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구경한 처지라면 가할 것이나 어찌 구로하신 날 다시 잔치를 벌려 즐기겠는가. 이후로는 바치지 말라 하였다. 구경은 부모가 다 살아있는 것이고 구로는 자기의 생일이다.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 9월 24일 병신 두번째 기사 어찰로서 하교하기를 감사가 인군의 명을 받아 사방의 근심을 나누고 한도의 인민을 모해하여 기르면서 어진 수령을 승진시키고 그렇지 못한 자를 좌천시키곤 하니 그 임무가 매우 중하고 또한 긴절하다고 이를 만하다. 마땅히 크게 경장하여 뛰어난 성적을 나타내려는 생각을 가져야 할 터인데 건자에 듣건대 수령들이 청령 공평하며 인민을 사랑하는 자는 거의 적고 다만 정실에 치우치고 많이 거두어서 사객의 이바지하는 수요에 충당하거나 심지어는 사사 일을 영위하기 위해 회례를 행하고 억울한 형벌로 인민을 상하게 하는 일을 내가 잠저 때부터 익히 들어왔다. 만약 이와 같이 하는데도 감사가 신문화에 밝히지 못한다면 내가 책임지은 본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대저 국가가 국가로 되는 까닭은 군사와 인민이 있음인데 이미 군사와 인민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패단을 알면서도 조치하는 바가 없다면 내가 하늘이 인민을 기르는 것을 못받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기에 이미 경차관을 나누어 파견하여 군사의 첩호를 지급하였고 또 장차 청문사를 파견하여 민간의 질고를 물어서 이 패단을 구제하려고 하여 마땅히 먼저 수령을 독책할 것이니 이는 감사의 규찰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다. 감사는 수령을 독책하고 나는 감사를 독책하면 채통이 서로 연결되고 한 가지 강령을 들어서 만 가지 절목이 벌어질 것이니 이는 곧 나라의 큰 정사이다. 그러한 까닭에 특히 교지를 내려 팔도에 거듭 경계하니 지금부터 수령이 만약 섬시껏 인민을 사랑하면서 농상에 힘쓰고 종축을 부지런히 하며 병마를 잘 기르고 옥수를 정체하지 말며 자기의 녹봉을 박하게 하고 지대를 간략하게 하며 정정하여 번거로움이 없고 늙고 병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학교를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차례를 가리지 않고 발탁하여 서용하겠지만 그 군사와 인민을 돌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에 거스리는 자가 있으면 내 반드시 율문밖의 중한 법을 쓸 것이다. 착한 자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자를 벌하는 것은 나라의 큰 고난이다. 내 어찌 감히 사심이 있어 선심에 누구를 끼치랴. 그 정부에서도 나의 이 극진한 뜻을 몸보다 중요히 효유하라 하였다. 경차관은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임시 관원이고 첩호는 붙여주는 호, 즉 조호를 말하며 청문사는 백성들의 질고와 패단을 살피기 위하여 파견하던 사자, 지극히 허심탄회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민정을 살피려는 것을 말한다. 질고는 고통스러운 점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무릎 군사를 쓰고 군중을 동원하려면 말먹이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제 거진을 설치하고 섭진하는 군사가 왕래하게 되면 말먹이기가 어려울 것이니 청컨대 여러 고을로 하여금 가을마다 추교를 많이 베어 쌓아놓고 비가 새지 않게 하여 말먹이의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추교는 마른 꼴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전에 식실봉이었던 민호는 명령부터 각기 본역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였다. 식실봉은 나라에서 공신에게 민호를 내려주어 그 수조의 전액을 차지하게 하고 또 용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던 것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전 도절제사 김문기가 경성 이남 여러 고을의 원거인가 하삼도에서 사변해 온 자의 자지들을 조사 색출하여 오진에 사변하는 인원수에 충당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본인은 당초에 군적을 작성할 때와 사변하여 올 때 성정이 아니었던 자가 이제는 성정이 되고도 숨기고 누락된 자를 조사 색출하려는 것이었다. 이제 들으니 여러 고을과 군사와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들을 아울러 더 추세하여 소유를 일으키고 있다 하니 이는 실로 불가하다. 옛 그대로 두고 추세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자지는 아들을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7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정난 공신 부모의 추증은 그 아들의 지위를 따라 그 풍계를 상대하여 준해서 계산하되 공신의 등급에 따라서 등급을 올려서 봉증하였으니 이제 좌이 공신의 부모도 청컨대 이 예에 의하여 추증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황과 더불어 천보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포천 마음에서 머물렀다. 경기 관찰사 민건이 와서 문안하고 술과 소채를 올리니 시위하는 백관에게 술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고 주서 유괴에게 명하여 사냥에서 잡은 조류는 종묘에 천신하게 하고 사슴은 이유의 배서에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의 그가가 포천에 이르러 주엽산 무둔산 두 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양주의 비를 세운 앞벌에서 머물고 명하여 사냥에서 잡은 바의 조류를 중국 및 송씨에게 보내고 대왕대비인 것 같은데 송씨는 아울러 종친 제추 대간 등에게 하사했으며 술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2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살주 이집원 우진 우주 태수 등희고와 오도 우구수 원승과 희전주 상승포 파다도 원납이 각각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9월 3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의 그가가 포천 주지산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보고 이에서 잡은 바의 조류를 의정부와 승정원에 하사하였다. 조종 앞벌에 머무르니 관찰사 민건이 와서 문안드리고 술과 소채를 올렸다. 사슴은 정종의 처 경해 공주에게 하사하고 또 노루와 사슴을 종친과 제추에게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의 거가가 가평 어리산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보고 이에서 잡은 것을 의정부와 승정원에 하사하였다. 양주 가배동에 머무르니 관찰사 민건이 와서 문안드리고 술과 소채를 올려서 종칭 제추 위사에게 술을 차등을 두어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거가가 양주 월계전에 머무르니 관찰사 민군이 와서 문안드리고 술과 소채를 올려서 종친 제추 위사에게 차등을 두어 술을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3일 을사 첫번째 기사 임금의 그가가 양주 묘적산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보고 이에서 잡은 조류를 의정부와 승정원에 하사하고 그가가 돌아오니 백관이 흥인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4일 병호 첫번째 기사 지진이 전라도 영광군에 일어나니 향과 충문을 내려 해계 죄를 지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5일 정리 첫번째 기사 햇놀이 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5일 정리 두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와 더불어 상황을 위해 창덕궁 광영전에서 잔치를 베푸니 종친 부마 의정부 육조 승지 등이 배시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6일 무신 첫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원정공신을 녹용할 때 과거리 부족하거든 나이 늙어서 직사를 맡아 감당하지 못할 자에게는 우선 검직을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과거는 빈자리고 검직은 여말 선초에 정운에 임시로 녹봉을 주기 위하여 설치한 허직을 말한다. 주로 나이가 많은 원로를 대접하기 위한 것인데 녹봉만 받고 하는 일이 없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7일 기후 첫번째 기사 이승지를 동지 돈영부사로 최숙손을 조월을 중초원부사로 김구를 동지 중초원사로 준생, 민대성, 황효원을 첨지중추원사로 송처관을 집현전 부제학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3일 경술 첫번째 기사 성절사인 동지중추원사 안승직이 돌아와서 복명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8일 경술 두번째 기사 행사직 픽상이가 환도 이사를 바치니 전교하기를 이는 곧 그 집의 전에 내려온 구물이니 도로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8일 경술 세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축전주 냉천 가무가 사자를 보내어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9일 신의 첫번째 기사 예조와 충훈부에 전교하기를 상참이 있는 여러 관사 이외에 공신의 당상 낭청도 역시 3개번으로 나누어 상참하게 하라 하였다. 상참은 매일 아침 여는 일상의 보통 조회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1일 개축 첫번째 기사 중추원사 김조가 졸하였다. 김조의 초명은 빈이었으며 자는 자화인데 세종이 지금의 이름을 내려주었다. 호는 졸제이며 김해부 사람이다. 사람됨이 단정 검소하여 화려함이 없었으며 청렴 공평하고 정직하였다. 젊어서 서사를 좋아하고 산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학문이 높고도 깊었는데 더욱이 역산에 정통하였다. 과거에 겁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보임되었다가 중시에 합격하였다. 여러 관직을 거쳐서 인동 현감이 되어 임기가 차기 전에 집현전 수찬으로 전보되었다. 직제학을 거쳐 간이들에 참여하는 일을 관장하여 자격률을 제조하여 세종의 사랑하심이 날로 높아갔으며 승지에 발탁되고 뒤에 예조 판서가 되었다. 매형 한 관직이 제수되면 반드시 북경하여 개수하여 말하기를 한낱 한미한 요생이 외람하게도 임금이 지우를 입어 벼슬이 제보에 이르니 성은이 만급하여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혹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천승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의 분묘에서 3년간 염료살이 하였으며 매양 기일을 만나면 그 비애가 극진하였다. 항상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을 한탄하면서 숙부 김작을 섬기기를 아버지같이 하였고 김작의 아들을 대하기를 마치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우처럼 하였다. 처형인 감찰 박거선의 딸 며칠 낳고 죽었는데 그 딸들이 모두 그 집에 있었으며 다 자장을 갖추어서 시집 보냈다. 그러나 성질이 잠옷 편협하기도 하였다. 일찍이 중풍에 걸려 몹시 고통을 받았는데 임금이 내일을 보내어 야기를 싸가지고 가서 구류하게도 하였다. 부음이 들리니 임금이 미두를 아울러 30석 종이 100건 유둔 사부와 관각을 부물로 하사하였다. 시호를 공간이라 하였으니 이를 잡기를 경고하게 하는 것을 공이라 하고 평이하면서도 게을르지 않은 것을 간이라 한다. 아들 둘이 있으니 김여와 김윤이다. 자경눈은 세종 때 만든 물식에 험경각 안에 설치하여 사철의 절기 달 날짜 시간을 모두 표시하였다. 내 의는 궁중에서 병을 치료하던 내 의원을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형조에 전치하기를 앞서 동령부 통례문 전농시 군기감 등 여러 관사에서 결단을 위임해 온 서로 소송한 노비 중에 이미 판결한 것은 안을 갖춰서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모두 주장 도관에게 돌려주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유승이 동으로부터 서방으로 들어갔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형조 참판 김순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하정하게 하여 김순이 사조하니 초구 1령 초관 초피 2염을 각기 한 개씩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주문사 김하가 조칙을 받들고 명나라로부터 돌아왔다. 그 직선은 이러하였다. 주문을 얻고 왕이 어릴 때부터 질병을 얻어 보왕의 자기를 승습한 이래로 기질이 잔약하여 조치할 바를 몰라서 모든 정무를 여러 신료에게 위임하였더니 드디어 간신들의 업무로 변고가 발생한 것을 너숙부에게 힘입어 그 화기가 그치게 되었으나 아직도 인심이 편안하지 않아서 국토를 진정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여 너숙부에게 양의하여 권서국사하게 되었음을 가추어 알아노라. 짐은 생각하기를 정치하는 정치는 사람에게 있는지라 사람을 얻은 연후에 나라가 편안한 법이니 왕이 이미 국사를 다스리기 어려워서 양의하였다 하나 혹 사람을 얻지 못하면 왕의 나라의 누가 됨이 작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잠정적으로 왕이 숙부 이유에게 양위하여 권서 국사를 할 것을 윤후하고 다시 왕에게 치교하노니 왕이 모름지기 자세히 살펴 유가 과연 평일의 사람들과 행하는 일들이 나라 사람들이 믿고 복종하는 데 합당한 것이 사실이면 곧 급히 사절을 보내라. 짐이 다시 왕을 위해 처리할 것이니 간신들의 아침에 미혹하고 간사한 계략에 빠지면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지 못하는 데 이를 것이니 왕은 부디 조심하라. 김하가 명나라에서 듣고 본 사건을 아뢰기를 7월 28일에 송산보를 지나는데 지휘 관명이 술자리를 베푸고 이날 말하기를 들으니 수양군이 즉위하였다니 매우 기쁘다. 전년에 수양군이 이곳에 이르러 삼가 내가 볼 수 있었는데 진정 그 기품의 청수함이 선하의 단지 하나밖에 없는 준절한 인재임을 알았으며 그때 내려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아부가 거기에 달하는구나. 권서국사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왕위 계승을 승인 받기 전에 임시로 나라 일을 맡아본다는 뜻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3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석형이 아뢰기를 도내 연변과 먼 포구와 깊은 골짜기 등에 비옥하고 넓은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향리, 역자, 공사, 천구와 변지에서 옮겨온 국민들의 유의한 자와 도망해 오는 자가 연달아 이어서 들어가 살며 모여서 한 연수를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 세력이 있고 부유한 자가 스스로 괴수가 되어 다시 이들을 유치하여 긴 울타리를 누르치고 있는데 울 안의 호구가 혹은 수십여 가구에 이르는데도 한 호구라 이끌어 정구를 은닉 누락하게 하고 혹은 남의 처첩을 빼앗기도 하고 혹은 음모를 함부로 도살하는 등 그 방자한 행동에 거리낌이 없는데 마을 부근 사람들은 그 호강한 행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그 도망해 간 노비의 본주나 도망해 온 처첩의 본남편이 앞에 나타나 붙잡으려 하면 힘을 다해 서로 돕고 협박해 강제로 도로 빼앗으므로 현재 그 울라는 마치 호랑이 굴과 같이 되어 있어 감히 탐문에 찾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비록 관에 보고하여 잡으려 하면 미리 북문을 열어놓고는 몰래 나가 산으로 올라가서 피하고 혹은 이미 잡힌 자도 한 울란 사람들이 합세해 몽둥이를 들고 요로에서 탈취해 가는 풍습을 이룬 지 이미 오래되어 창졸과는 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례배들이 한 굴혈에 모여서 세력을 믿고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 그 버릇을 자라게 했으면 아니 됩니다. 청컨대 긴 울타리를 철거하여 무리를 이루어 악의 조짐을 막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철거할 때 소동이 없게 하라고 유시하였다. 연수는 못에 물고기가 모여들고 숲에 모여드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단중이 현능을 배알하고 돌아오니 임금이 살고지에서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고 호가하는 군사들에게 차등을 두어 술을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오도 우구수 원승이 사자를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황해도 관찰사에게 칙스하기를 연안에 부처한 이영에게 그 농장으로 옮겨 사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6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조화정은 이숭원이 본원의 은은을 가지고 아뢰기를 예제들으니 조사의 상은에 원정 공신을 바라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농공행상은 임금의 일이며 인신은 다만 그 직책을 스스로 다함이 마땅한 것인데 어찌 스스로 자기의 공을 과장하여 언전을 바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러한 무리들은 이익을 생각하고 임금을 섬기는 것이니 그 마음을 미루어 보면 자기 몸에 이로운 것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모두 내치소서 하는 정교하기를. 주공이 천하에 큰 분노가 있었지만 후세에는 오히려 그 직분은 안의 일로 논하였는데 하무에 주공 같은 공로도 없이 스스로 과장하는 자이겠는가? 너의 말이 옳다. 그러나 한나라 당나라 일에 인신들이 스스로 그 공을 과장하지 않는 자가 대개 적었으니 이제 상을 주지 않았는데 또 죄를 가한다면 이는 크게 옳지 못한 일이다 하였다. 이 숭은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이익만을 생각하는 무리들은 반드시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을 것이니 이른바 무상한 소인입니다. 전하께서 처음 저기하시었으니 소인을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당한 말이다. 그러나 덕을 숭상하고 공에 보답하는 것은 인군의 대사인데 이미 그 공에 상을 주지는 못하였을 망정 어찌 죄 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숭은이 아뢰기를 한나라 당나라 일에 소하 조참 방, 현명, 위징은 그 공덕이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랑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오직 한나라 한신만이 공은 높은데 자기가 이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이르면서 항상 불만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고조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드디어 반역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 공신되기를 구하고 바라는 자들은 모두 공로도 없이 이익만을 생각하는 무리입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이런 무리를 배척에 내친다면 전하께서 진정 공덕이 있는 사람을 숭상하고 보답한다는 뜻이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죄주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6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사량을 소비포로 고쳤으니 만호 영의 소재지인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7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조화정은 이숭원이 본원의 논의를 가지고 아뢰기를 전일에 개청한 원종 공신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죄 주는 것에 대한 승상의 하교는 지닥합니다. 그러나 신등이 생각하거늘 인신이 군주를 섬기는데 그 몸을 바치는 것은 마땅한데 이제 스스로 그 공을 서술하는 것은 그 심술이 이미 그런 것이니 진충보국을 어찌 하겠습니까? 만약 이를 죄주지 않는다면 장차 이익을 생각하고 군주를 섬기는 풍조가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무리들은 나에게 붙여서 출세하려 했던 것에 불과할 따름이니 어찌 죄를 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진충 보국은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습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7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방패 360 건장 별군에 입속된 지 20년이 되고 나이가 만 60세가 된 자와 상의원, 사옹원, 충호위, 사복시 재원에 입속된 지 25년이며 나이가 만 60세가 된 자는 그 자원에 따라 상관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7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호조에서 수교한 관문을 고찰하니 갓 관사의 미포와 잔물의 나머지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장래가 우려되는데 황하 외인, 황하 야인 등이 받는 원룸, 의전, 마료 등의 수요가 지나치게 많으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그들이 투하한 연월의 멀고 가까움과 생계의 넉넉하고 가난함과 그 접대한 경중 등을 고찰하여 그 수량을 적당히
헤아려 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와인의 생계가 부유한 자가 드물며 또 모두 그 직임에 준해 녹을 얻지 못하고 순전한 원론만 쳐다보고 있는 형편이 청컨대 아울러 그 수를 줄이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론은 월급으로 주는 곡식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이전 정종 등에게 주효를 그 배수에 내려주고 정종에게는 삼강 현실도 일지를 하사하였다.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모든 배수의 수령에게 치서하기를 전 정종 등의 가동이 혹은 생업으로 인하여 혹은 의복, 곡식을 취하기 위하여 내항하는 것은 금하지 말라 하였다. 주효는 술과 마른 안주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엄자체의 집을 홍달손에게 하사하고 조완규의 집을 한 명에게 하사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8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정척이 아뢰기를 무릇 전지의 재상은 10분을 유를 삼아 8분 이상 을에 조세를 거두지 않았는데 이제 호조의 관문을 살펴보니 재상이 8분에 이르면 2분이 남고 9분이면 1분이 남으니 아울러 그 연문에 따라서 조세를 걷는다고 하였습니다. 본도는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며 검년에 또 한재가 들어 신롱한 것이 더욱 심하여 백성의 생활이 민망합니다. 청컨대 재상 8분 이상은 구례에 의하여 그 조세를 전부 면제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1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상왕전, 대비전, 대전, 중궁, 동궁과 일체의 각국 및 의정부 이하 여러 관사의 수효로 계조, 신조, 예조 하는 모든 물건은 진언하거나 사객에게 지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공력을 정지하여다가 다시 취지를 받아서 그 제작을 마치도록 하라 하였다. 취지는 임금의 허락을 받습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좌익공신의 별사하전은 금년부터 조세를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 별사하전은 공신에게 내려주던 사전의 하나인데 작은 공이 있는 자에게 수시로 사급을 하였는데 세습을 인정하는 것과 본인 당대에 하는 것 두 종류가 있었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취각할 때의 조건은 1. 대가가 홍내문 또는 광화문에 임허하시면 대각을 불고 후원에서는 신기전을 쏘고 연기를 피워 올리며 백악에서 응하면 즉시 그친다. 백악 남산 흥인문은 성균관 북쪽 고개 인왕동 서쪽 고개 돈이문에서도 모두 대각을 불고 신기정을 쏘며 연기를 피워 올린다. 후원에서 화풀을 쓰면 그 차례로 그친다. 모두 위의 절제사는 각기 그 자기의 순서대로 광화문 앞 좌우에 쓰고 내금이 충순이 이의 각 번은 절제사가 이를 관장하되 오른쪽에 쓰고 많으면 영추문 북쪽까지 이르며 충의 위 도성 위의 각 번과 각 좌패는 절제사가 관장하되 왼쪽에서 서며 많으면 건춘문 북쪽까지 이른다. 오사는 광화문 앞길에 서는데 많으면 종로와 흥인 지문까지 이른다. 용양사 좌령은 광화문 앞에 쓰고 후령은 그 다음에 쓰며 그 다음에 중령, 그 다음에 전령, 그 다음에 우령이 서는데 경상도 우도 시위패가 이에 속한다.
충무사의 좌령이 그 다음에 쓰고 후령이 그 다음에 쓰며 그 다음에 중령이 그 다음에 전령이 그 다음에 우령이 쓰는데 황해도 시입회가 이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의흥사 좌령이 쓰고 그 다음에 후령이 쓰며 그 다음에 중령이 그 다음에 전령이 그 다음에 우령이 쓰는데 경상도 좌도 시입회가 이에 속한다. 충좌사 좌령이 그 다음에 쓰면 후령이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중령이 쓰며 그 다음에 전령이 그 다음에 우령이 쓰는데 전라도 시입회가 이에 속한다. 호분사의 좌령이 다음에 쓰면 후령이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중령이 그 다음에 전령이 그 다음에 우령이 쓰는데 충청도 시입회가 이에 속한다. 안에는 종친 및 승경원의 시신과 사복이 입시하고 일체의 의갑을 점검 고열하는 자는 번에 나온 내직 사준원 의정부 중추원의 녹사와 지인이다. 종로 남쪽 길에 서고 백가는 본사에 머물러 있는 1인을 제외하는 시복 차림으로 각기 조방에서 명을 기다리고 성밖의 여러 관사는 각기 그 본사에서 명을 기다리며 종친, 범하, 의정부 당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갑과 윤기를 가지고 나온다. 병조 및 집무소, 훈련관, 군기감은 본사에 머물러 있는 인원 이외에 각기 그 직책으로 광화문 앞에 모여 명에 따릅니다. 성상께서 선전 표신을 급히 달려보내어 모든 장수와 두목 인원을 불러서 임시로 지휘하게 하시면 무릇 오매부를 받은 지가 각기 그 본사에 있으면 오매부를 가지고 부르고 진에서 영을 받으면 선전 표신을 쓴다. 권례에서 당직한 도직무, 도질제사 및 군사 등이 즉시 갑장을 갖추고 배열해 시위하며 모든 문을 굳게 지키고 선전 표신을 가진 자 이외는 출입을 허용하지 말도록 하소서. 1. 지각한 뒤에 즉시 점거하게 되면 급하여 반드시 갑자기 서로 밟고 밟히는 배단이 있을 것이므로 지각한 뒤 한나절 만에 반드시 비로소 점거하게 하소서. 1. 도성위에 젊고 질병에 걸린 자, 상중에 있는 자 및 전함 별자 또는 임시 집무하는 자로 도성위에 속하지 않는 자는 모두 취회에서 제외하소서. 1. 가품의 반당 중에 출사로 인하여 밖에 나가 있는 자는 취회하는 예의에 두지 않으며 반당으로서 군직에 있는 자는 각기 그 본군에서 취하도록 하소서. 1. 취각하고 골문을 닫은 뒤에 시신 및 번에 나온 내시로 일체 대궐 안으로 들어갈 자는 동문, 서문, 남문에 모여 명을 기다리고 있다가 표신으로 부른 연후에 바야흐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소서. 1. 내금이 충선이 충의 위, 도성위 등의 모든 위에서 기지를 사용하지 말고 배를 사용하되 단선 모양 같이 하여 내금위는 청색, 충순위는 적색, 충의위는 백색, 도성위는 흑색으로 각기 위의 이름을 쓰게 하고 난잡하게 마구 달려나가는 것은 일체 금지하여 이를 어기는 자를 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취각은 나라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각을 나팔을 불어서 각인 나팔을 불러서 군사들을 지정한 장소의 모든 일이다. 오사는 문종 때 종래의 14를 줄여 개편한 군제이다. 용양사, 충무사, 어흥사, 중좌사, 호분사를 말한다. 선전 표시는 선전관이 임금의 명령을 직접 받을 때 받는 표신이다. 오매부는 임금이 명소할 때 주던 오매, 나무로 만든 둥근 배, 선전패이다. 단서는 깁이나 종이로 만든 둥근 부채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0일에 개한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참 의례를 올렸는데 그 의준에 이르기를 상참일에 전하께서 나와 자리에 오르시면 선을 베풀고 성지와 집사관이 행례하고 자리로 나아가면 삼창관이 행례하고 이를 마치면 왕세자께서 동쪽 지게문으로 들어와서 서양하여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다시 어좌 동쪽으로 나아가 서양하여 부복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상참은 이틀을 걸어서 하라 하였다. 상참의는 임금과 대신들이 거의 매일 열던 보통 조회의 의식이다. 조참에는 전 문무관이 참여하였으나 상참에는 제한된 인원이 참여하였다. 세종실록 올해의 제 132권 상참 2를 참조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주자서에 전교하기를 교서관에 소장한 집고첩 중에서 조맹부의 정도가 진초천자
동서명과 왕이지의 동방삭전, 난정기, 설암두타첩과 영흥대군 이염의 집에 소장하고 있는 조명부의 적벽부 등의 서본을 인쇄하여 이를 성균관으로 보내어 학생들로 하여금 해범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집고첩은 옛 서체를 모아놓은 첩자이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면복을 갖추어 입고 좌의 공신 등을 거느리고 함께 맹세하였다. 그 맹세한 글에 이르기를 조선국왕 아무는 삼가 좌의 공신 아무 등을 거느리고 감히 천지 산천 종묘 사직 백신의 연령께 명백히 고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우리 상황이 어린 나이로 나라를 계승하니 간신히 정사를 독단하며 엄밀히 종척과 결탁하고 불귀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소저가 다행히 하늘의 힘을 입어 군흉을 제거하고 화난을 맑게 씻은 바 상황이 보정을 위임하여 장성을 겸임하고 공이 높고 권세가 중한 것은 세상의 시기하는 바라. 간신의 잔당이 엄밀히 보복할 뜻을 품어 그 화가 조석에 박도한 것을 끝내 친척과 현신들의 진력에 연유하여 죄인을 내쫓고 굴복시켰습니다. 상황이 종사의 커다란 계책으로서 그 대위를 부탁하므로 소자가 사형함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 대위에 나아갔으나 주야로 공경하고 두려워할 뿐 어찌 이룰 바를 몰랐습니다. 생각하건대 충의에 몸을 바친 훈척 제신들이 간신의 무리가 언노를 꾸미고 과약한 이 몸이 위태롭던 때를 당하여 능히 대의를 분발하게 하여 계책을 결단하여 흉당을 제거를 권고하며 보조하고 추대하여 간난을 막고 오늘이 있게 하였으니 그 공의 큼을 어찌 감히 있겠습니까? 이에 유사히 명하여 상전을 거행하고 이 길신을 점쳐서 신명에 고하고 좋은 맹세를 맺는 바입니다. 이에 맹세한 뒤에는 군신들이 한놈 같은 마음으로 지성껏 서로 상종하여 참관으로 인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이 험이 다르다고 그 절일을 바꾸지 않으며 각자 권장 면려하여 다같이 안녕과 영화를 보존하며 자선 대대로 이 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선신신명이시여 밝게 상계에 벌려 있으시니 각기 맹세한 말을 받들어 혹시라도 변함이 있지 않도록 살펴주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최숙손을 지중추원사로 긴말을 중추원 부사로 홍귀동을 첨지 중추원사로 이 함장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기를 졸환 참찬 윤형에게 조아 이 공신을 추정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0월 23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사정전에 임호하여 회명제의 엄복연을 베풀고 이어서 주문사 신숙주 사은사 권남에게 전별을 내리고 각각 흑전립자와 담자의 면주의 각각 일섭과 초피 이염 초관 초구 화 호슬 공시를 언야표를 하사하였다.